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퇴근하고 CPI 지수가 나오기 전에 이게 빨리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나 ETF 관련 뉴스들도 많이 모아 놓았는데 이게 영상으로 지금 담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은 CPI 전에 제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는 점, 이거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가 지금 꾸준히 오르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6.5, 그리고 근원 CPI는 5.7까지 이렇게 내려온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2월 14일 지금 10시 반에 CPI 발표가 있는데 예측치는 6.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측치보다 높냐 낮냐, 이걸로 오늘 주식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낮게 나오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뭐 금리도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렸다가 이제는 0.25% 올렸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CPI가 어떻게 나오든, CPI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이미 금리는 많이 올려놔서 뭐 다음 달에도 한 0.25%가 거의 확실시 되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CPI가 지금 관건이긴 합니다. CPI가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주식이 올라가겠고, 높게 나오면은 내려갈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런 걸 한번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CPI 나오기 전에 어제 미국 지수는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더 급등을 해서 걱정이 조금 되는 지금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또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은 또 더 급락을 하면서, 아 이거 긴축이 더 가야 된다,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가야 된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면서 또 경기 침체론도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또 우울함에 빠져서 주식을 또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멘탈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물가지수가 지금 다시 오르나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CPI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월가 주요 은행들도 지금 CPI 상승률이 6.2다 예상하고 있고, 21년 이후, 그러니까 2021년 10월 이후 최저 전망을 한다. 그래서 12개 대형 은행 전망치가 지금 인플레가 꺾일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축 정책을 이제는 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면 또 급락을 할 거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월가 쪽집게 지금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또 이렇게 말했대요. 미 증시 추가 하락 후 올 봄에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또 매파적인 발언, 안 좋은 좀 악재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시장이 미 연준의 긴축, 그러니까 긴축 지속성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약세장이 지금 올해 봄에 바닥을 찍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마이클 윌슨은 온다고 지금 계속 예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주가는 더 바닥을 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칠까,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의견은 뭐가 있냐면, 경기 경착륙 있잖아요. 이제는 무착륙이라고, 아예 랜딩은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이 좋고 지금 고용 시장이 좋으니까 결국 경기 침체로는 안 올 것이고, 그냥 연준이 이렇게 긴축 정책을 가다가 꾸준히 경기대로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제 주가가 애플이 1.88 오르고, 테슬라가 1.14 마이너스 됐고, 엔비디아가 2.46% 오르고, 구글이 0.04%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12 오르고, 아마존이 1.98, 그 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 3%, 넷플릭스가 3.23%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빅테크 주식들은 대부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QQ 나스닥 100이죠. 1.6% 올랐고, TQQQ는 4.74, 그리고 SPY는 1.17% 올랐고,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47, 그리고 속슬은 3.92% 올랐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매수를 안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또 고점 대비 하락률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게 호재긴 한데, 또 CPI가 안 나오면 또 급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CPI 2월 14일 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 CPI 지수도 지금 뭐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뉴스에서도 엄청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있다, 매달 나오는 거다, 매달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매달이 고비예요. 그냥 이거는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뭐 떨어지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는 매수하면 되니까. 우리 떨어질 때마다 TQQQ SOXL 매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ETF들도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떨어지면 오히려 좋고요. 안 떨어져도 우리가 매수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보유한 물량이 수익이 나니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이겁니다. 떨어지면은 매수하고,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홀딩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계속 가져간다. 뭐 더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지만, 저는 오를 때는 그냥 최대한 안 산다. 그냥 조정하고 떨어질 때만 사는, 지금 극보수, 진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돼버렸다, 지금 이런 약세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뭐 CPI가 엄청 중요한 것처럼, 엄청 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잘 안 나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냥 변동성의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기사로는 챗 GPT가 요즘 유명하잖아요. 지금 요즘 진짜 핫한데 지금 중국에서 또 이게 여기에 챗 GPT가 지금 유행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뛰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 주도 챗 GTP 벤치마킹 생태계 구축 뭐 이렇게 해서 시장 과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인데 베이징시에서도 지금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의 뭐 화웨이 AI 칩을 기반한 컴퓨터 파워 설비를 이렇게 제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도 지금 뭐 주가 급등 종목에 경고하고 뭐 챗 GPT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국에서 잘 될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좀 폐쇄적이고 사상도 이렇게 폐쇄적인데 챗 GPT는 이런 AI 기반이라서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해결책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중국에서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을까? 왜냐? 중국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당에 반하는 의견은 다 묵살시키고 뭐 제외시키고 막 이렇게 금지시키고 이렇게 제재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게 거기서 챗 GPT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AI 이런 검색 이런 로봇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포드는 지금 유럽에서 3,800명 감원을 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이게 감원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원을 하냐 물어보시면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엔진에서 모터로 넘어가요. 그럼 그 부품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엔지니어들이 많이 진짜 실직하는 게 맞아요. 왜냐 파트가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전기차는 그냥 건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랑 모터만 있으면 가요. 우리 예전에 모니카 있었잖아요. 미니카라고 모니카가 아니라 미니카가 있었잖아요. 배터리랑 모터만 있으면 달렸던 미니카 생각나시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는 그냥 배터리랑 모터만 있으면 달리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훨씬 제품이 덜 들어갑니다. 부품이. 그래서 인력도 3,800명 줄인다. 3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런 변화 때문에 포드는 좀 위험을 좀 줄이고자 이렇게 인력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 인력이 각각 2,300명 및 1,300명으로 가장 많다 이렇게 줄이는 인원 중에서 이렇게 많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로 이제 올 하반기에 선보일 것이다 이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까지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제대로 뛰어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포드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면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ATL이랑 손 잡고 미시간에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 법안 이거를 뚫을까 이게 초유의 관심사인데 지금 보시면은 LFP 배터리 공장을 여기 미시간에 지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 법안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은 포드 지분이 100%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 지분 100%로 CATL이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연 35기가와트시 규모로 생산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이게 무슨 법안이냐면 미국에서 만든 원자재나 이런 걸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런 배제를 안 하겠다. 그런데 실례로 이게 중국을 배제하려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편법으로 CATL은 아예 이제 기술을 주면서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주면서 이걸 100% 포드 자본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포드 거다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조 4,5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생산 능력 35기가와트시에 이런 공장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법안 지금 보시면은 공장 지분 전부를 포드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우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CATL이 이렇게 우회 방식을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CATL이 그냥 기술만 아마 넘겨주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포드를 바지사장처럼 이렇게 하고 결국은 CATL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CATL이 괜히 호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상장 ETF들 우리 해외 ETF들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1.06% 마이너스 됐고요. S&P 500이 0.77 플러스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1.14% 플러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97 그다음에 미국 테크탑10이 1.3%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요 ETF들 꾸준히 매수를 하니까 점점 플러스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로도 돌아온 게 있다. 실례로 S&P 500이나 미국 테크탑10은 플러스로 돌아온 적이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플러스로 돌아왔다. 왜냐? 꾸준히 모아가 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1월 판매량이 안 좋았지만 이제 2월, 3월 판매량들이 나오면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저는 12,000원대에서 계속 모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만 봐도 차이나 전기차 성장률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 다 나왔거든요. 성장률이. CATL이 92%, LG 에너지솔루션이 18% 할 때 92%나 올랐고요. 비아디는 167% 올랐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을 누르고 점유율 2위까지 비아디가 차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LB 151%,
그다음에 거시안 112%, 그다음에 선화전자 253%, 파라시스 에너지 215%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뭐 2배, 3배씩 올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장률이 비교가 안 돼요. 지금 한국 기업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은 거의 2배가 기본이다. 2배씩 오르는 게 성장률의 기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 격차가 지금 19년에 29.3%였는데 지금 22년에는 36.7%로 많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중 점유율 격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할 때 있잖아요.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많이 걱정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뭐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S&P 500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ETF가 뭘까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잖아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은 우리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물론 하락도 있었고 엄청난 상승도 있었지만 꾸준히 보면은 우상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만 봐도 보이시잖아요. 100년 된 차트인데 S&P 500 그리고 90년 된 차트고 그다음에 수익률만 봐도 1928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수익률만 봐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았다. 많은 하락 시기도 있었고 상승 시기도 있었고 지그재그였다.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변동성은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꾸준히 가져갔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1871년부터 2012년까지 쭉 차트를 보면서 얼마를 갖고 있으면 얼마 동안 갖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그러니까 손해 안 볼 확률이 100%가 되냐 봤더니 수익 볼 확률이 100%라고 하죠. 보면은 하루만 갖고 있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52%밖에 안 됐대요. 근데 뭐 한 달을 갖고 있으면은 60%, 그다음에 뭐 세 달 갖고 있으면은 여러 달 갖고 있으면 뭐 세 달이죠. 61% 이렇게 쭉 가서 1년을 갖고 있으면 68%까지 늘어난대요. 그다음에 2년은 74%, 그다음에 3년은 75%, 그다음에 4년은 76%, 그다음에 5년은 80%, 그다음에 10년 가면 88%까지 수익 볼 확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15년부터는 95%, 그다음에 20년부터는 100%가 된다고 하거든요. 30년도 100%.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10년 동안 보유해도 88%가 되고요. 20년은 100%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10년, 20년 보유한다고 하면은 거의 다 수익이 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자료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많은 수량을 모을까에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많은 수량을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뭐 차트를 막 그렇게 많이 볼 필요도 없고 어떤 뭐 개별주를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꾸준히 절약을 해서 돈을 아껴서 최대한 수량을 모으고 오래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놓으시고 절약을 미리미리 해 두셔야 돼요. 왜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아니면 모험이 되실 때 돈도 많이 버시고 절약도 많이 하셔서 이런데 많이 수량을 주식 수량이나 ETF 수량을 많이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투자를 주장하냐면 안전한 ETF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100 여러 뭐 빅테크 뭐 테크탑 10 뭐 이런 주식들이 꾸준히 보유하면은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S&P는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익 나실 거고요. 저도 유튜브 10년, 20년, 30년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CPI 나와서 뭐 변동이 생긴다 한들 여러분들 주식은 길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거 오늘 하루로 뭐 이렇게 승부가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고 너무 설령 CPI가 안 좋게 나온다 한들 흔들리지 마시고 뭐 주가가 빠지면은 오히려 더 살 기회를 주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략은 이게 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수량만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차이나 전기차 뉴스 잘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